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과에서 라틴 아메리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는 최명호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이렇게 특히 뭐 도서 출판 사이트 이렇게 보면 관련돼서 책들이 꽤나 여러 권 나올 텐데요.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는 제가 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수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2025년 6월 23일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참 큰 좌절과 되게 좀 복잡한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이나 2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 어제 미국이 선전포고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란을 폭격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란을 비롯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 경쟁 구도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기인지 뭐라고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요새는 잘 모르겠다가 제일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과 북한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핵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또한 많은 어떤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핵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여러 뭐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무장 단체들, 게릴라들, 이런 단체들도 결국 이 무기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원고도 다 준비하고 책이 발간된 지 약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 클립을 짧게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학기 말이 되고 시험 보고, 사실 조금 전까지 채점하고 있었는데 채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약간 시간이 약간 지체되면서 이거 뭐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때가 됐었는데, 일단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저는 스페인어 본으로 봤는데, 그때는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지던 핵에 대한 뭐 언급들, 촘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요즘이어서 다시 한번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뭐 급하게 준비를 해서 원고나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자, 한번 책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알비트레스라는 멕시코인, 뭐 일단 뭐 저보단 좀 어린데, 이 친구가 기록한 작가이고, 책의 주요 내용은 노암 첨스키와 호세 무히카, 얼마 전에 고인이 된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이게 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지성계의 비중으로 본다면 노엄 촘스키가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뭐 생성 언어학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언어학 쪽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을 또 뭐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 10권 이상 책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 책을 좀 번역하거나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이게 원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관심이 있었고, 뭐 지금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노엄 첨스키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로 청년에게 전하는 21세기 생존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지금 또 노엄 촘스키도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병원에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고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언어 능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인지 형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거인이 우리 시대의 거인이 그 자신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실 뭐 일단 촘스키의 책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간접적인 제자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감수라는 이름으로 이 책에 들어가게 돼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 책이 팔리건 말건 뭐 잘 되건 말건 저랑은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아니 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 알비트레스는 뭐 여기서 다 소개하긴 그렇습니다만 요소이 우노트레도스라고 하는 벌써 저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베냐니에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때 뭐 아랍의 봄이니 뭐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멕시코에서 있었던 인터넷을 중심으로 했던 무브먼트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보시면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시대적인 차이라고 해도 뭐 그게 심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기획됐던 것이고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기록이 돼서 이제 책으로 출판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좀 양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울 알비트레스라는 친구가 이제 한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또 뭐 갑자기 프락치 논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길을 찾고 어떤 비전을 찾고 하는 성장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장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책 날개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한 청년의 어떤 성장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 또한 어떤 성장, 깨어남 뭐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걸로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주목하게 하는 게 인류의 당면 위협, 핵 위협과 환경 생태 쪽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을 하는 건 촘스키인데요. 촘스키는 인류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핵전쟁과 환경 생태 재앙이라는 두 가지 실존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퍼펙트 스톰은 아마 시사, 경제, 정치 뭐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죠. 완벽한 위기, 어쩔 수 없이 뭐라도 처리할 수 없는 완벽한 위기, 이제 아주 완벽한 침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당시에는 이거 약간 좀 그 구시대 얘기 아닌가? 그리고 핵무기란 언급 자체도 뭐 핵사찰 뭐 그런 얘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온 게 굉장히 예전입니다. 이란 케이스 이전에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등장하면서 뭔가 좀 예전 얘기 혹은 먼 이야기 같았던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촘스키가 제기하는 것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저기 뭐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 위협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군비를 증강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으니까 니네들은 안보에 관련돼서 돈을 좀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유의 논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위기를 통해서 어떤 식의 패권을 유지한다라고 촘스키가 표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권을 유지하건 아무튼 군산복합체를 유지하건 뭐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런 위협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경을 위한 생태적 어떤 그 문명 전환을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에 관련된 위기를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무희가는 이것을 전 인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볼 때, 이 무희가 그냥 사람 좋은 그 기부 많이 하고 그냥 사람 좋은 그냥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의 관점에서 일국의 관점에 서게 되면 일국의 이익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생태적 대학살을 스스로 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현명하게 벗어나야 되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종의 관점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정치적 결단의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얘기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먼 신자유주의 이제 끝나가고 지금 뭐 관세 전쟁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지금까지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대처와 레이건 때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빌 클린턴 때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94년이 결정적인 해고 나프타도 뭐 발효가 됐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뭐 아무튼 사람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내수를 중심으로 보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수출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부는 또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 자본주의가 또 발달하면서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투자라는 이름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선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천이 있어야 거기 카지노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직업이 없는 학생들이 대출했을 때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와 그리고 뭐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다르죠. 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평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된다. 뭐 여기서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여러 학문에서 질문하고 있지 않는 지금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종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좋은 삶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좋은 삶이란 과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중세 때는 종교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뭐 소명의식도 그 중에 한 개념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류의 소위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하나의 문화처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이 두 거인이 담소를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언어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 그게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두 거장의 그 두 거인의 이 대화를 한번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무이카가 인공지능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모든 것은 그 보통 스페인어로는 핀 울티모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행복이다.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됐던 뭐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가 됐던 어떻게 되든 그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도구일 텐데 우리가 근데 사실 굉장히 뭐 요새 중요하고 요새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뭐 되게 헬리콥터가 하나 지나가네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사이언스 픽션에서 이미 예전에 다 뭐 성취된 것들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 와서 호들갑 떨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걸 안 봤나? 사실 피노키오도 인간처럼 말하는 나무 인형인데 나무를 금속으로 바꾸면 그게 로봇이죠. 그래서 뭐 그리고 더 예전으로 내려가면 그 카발라 신비주의에 오락에 많이 나와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골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피조물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찌 보면 좀 과장하면 인간의 역사랑 비슷하게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을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마도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맥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호르카이머가 이제 그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또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구병 선생님이 번역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완독했던 책이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양자 컴퓨터가 장착이 된 양자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AI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자가 충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그럼 이거 예전서부터 꿈꿨던 뭐 연구기관 비슷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생산관계도 뭐 이런 거 뭐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좋은 삶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은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좀 벗어날 때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뭐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짧은 얘기를 한번 드리면 1960년대에 영국이 복지를 많이 해서 무슨 영국병이니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대처가 그런 얘기하고 뭐 공동체도 없고 사회도 없고 뭐 이런 얘기 수상이 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리버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팽이들 뭐 이렇게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차고에서 뭐 연주 한다고 낑깡거리고 밤에는 뭐 클럽에서 연주하면서 알바로 근근히 풀칠하고 뭐 연애 자유연애 막 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비틀즈가 있습니다. 비틀즈가 이거 오늘 이게 무슨 일인지 또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내란 이후에 뭐 이런 소리들이 그
그냥 이렇게 들을 수가 없이 한 번씩 보게 되네요. 예전에는 그냥 헬리콥터 지나간다 그랬는데 요즘 저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은 어느 방향이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네요. 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비틀즈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재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다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생존이라는 부분을 계속 가져갔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간은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왜 웃음이 나지? 좀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행복, 자유, 공동체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고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만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표현을 1980년대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가 없는 세대를 그때는 핵가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1인 세대도 많으니까요. 원자화된, 그러니까 핵과 같은 아주 분열된 개인들, 홀로인 개인들,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좀 굴절돼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전체주의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공동체적 가치,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이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의 도구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인간 또한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도구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게 호르카이머의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끝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대중이 통치하는 제도,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풀어내면 자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지배할 수는 없다. 권력은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동체의 자치 정도로 생각하면 물론 자치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거냐부터 시작해서 자치, 스스로 통치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자급자족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또 지나가네요.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식량이나 에너지,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급하고 자급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입한다. 이제 뭐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고 블록화가 강화되면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되면 뭐 쿠바의 그 농업이나 우리 텃밭이나 사실 뭐 LG에서 집에서 이렇게 서랍처럼 뭐 상추 키우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채소들을 키우는 그 제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 단위로 식량이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다면, 그래서 뭐 그린 수소니 뭐 배터리니 뭐 여러 가지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홀로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무희가고 책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모든 걸 리드해가는 게 무희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더라도 촘스키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서생이고, 그 다음에 무희가는 뭐 게릴라도 하고, 그리고 뭐 잡혀서 고문도 당해보고, 그리고 정치인, 국회의원, 뭐 상원의원 다 해보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계속 싸우고 실천했던 지식인과 또 이제 대학에서 뭐 그 상한탑 뭐 이런 얘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진부하네요. 아무튼 대학에서 이렇게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비판해왔던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 경험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
아,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사실 뭐 오락에서도 경험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의 백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기까지야. 우리는 좀 할 만큼 한 것 같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 니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변화를 좀 이끌어야 되고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좀 그 의미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 책에서 나온 표현을 빌어 얘기한다면 가장 나쁜 싸움은 싸우지 않는 싸움이다. 예. 또 지나가네요. 아니 무슨 작전하는 것처럼 오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유난히 또 헬기가 많이 지나가네요. 민주주의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정치가 정말 이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숫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도 사실 뭐 젊은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즉 이미 기성의 목소리가 많이 묻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아무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해 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싸움은 이랬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싸울 차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책의 판매량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하지만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빌려보셔도 되고 구매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어떤 류의 질문들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과 우루과이의 그 정치인이자 지식인이 보고 있는 관점들과 우리는 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5년 6월 23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요즘 우리는 이 현실에 어떤 등대들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케 합니다.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들 공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